교육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미인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차기 셀럽 윤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크리에이터 장지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의 핵인싸 이면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요정 임지영입니다. 저희 오늘 몇 번째죠? 한 3번째인가? 저희 게스트가 또 있거든요. 저희 게스트 모시는 게 제 기억에는 3번째인 것 같은데요. 저희 일단 게스트 2번째라고? 저희 학부생들 학부생. 인터뷰도 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3번째로 게스트를 모시게 됐습니다. 먼저 게스트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게스트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온 이유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멘트를 준비하셨네요. 아니에요. 아까 여러분들 하시는 거 보고 나도 뭔가 준비해 왔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후회됩니다. 아니 너무 이름만 딱 말씀해 주셔가지고 무슨 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까지 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대강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너무 많은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저는 그 학교에서 7년 동안 아이들 가르치다가 금융교육 컨텐츠를 기획하는 연구원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저의 개인 브랜드인 파인핸드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컨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를 하실 때는 무슨 과목을 가르치셨나요? 사회 선생님. 아니 이렇게 계속 우리 물어볼 건데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회. 네. 아 그런가요? 네네. 사회 현진님은 사회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역사를. 어머. 아 되게 나왔어요. 선 긋는다. 역사만 좋아했어. 아니 사회도 좋아했고 저 사회문화 좋아했는데 고등학교 때 이과여서 사회를 많이 배우진 않았어요. 저도 사실 이과여서 사회 별로 안 좋아하긴 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주제 살짝 이제 힌트 주시기는 했는데 저희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게임과 학습이거든요. 그래서 제 또 이제 네트워크 중에 게임 학습용 게임을 개발하신 우리 또 유정님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특별히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좀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경험담을 나눠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정님이 게임을 개발하신 PM 역할을 하신 경험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게임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제가 그 직전 그러니까 회사에 있었을 때 개발했던 게임이고요. 그 금융교육 빅게임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규모가 큰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3년째 꾸준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마 2019년에도 뭐 학교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일정 장소를 정해서 계속 운영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은 금융과 게임이 접목된 사례로 사실 외부에 많이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치시면 검색하실 수도 있고 보통에 이제 이 게임을 빅게임이라고 하거든요. 인터넷에 뭐라고 검색하면 나오나요? 금융교육 빅게임 치면 뭐 신문 기사라든지 페이스북에서도 페이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신청을 하시거나 관련된 정보들을 좀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동영상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유튜브에. 네. 동영상 요즘 또 동영상 시대니까 동영상으로 검색을 해서 보시면 아니 지은님 왜 이렇게 요즘 것들인 척해? 방금 표정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아쉽네요. 아니 되게 요즘 것들인 척하면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게임을 언제 개발을 하신 거예요? 몇 년도에? 이게 2016년도 그 제가 처음에는 사실 저도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사실은 선생님을 하시는 교육업계 계신 분들 중에 게임을 과몰입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잠깐 그 상태에서 우리가 게임을 즐기는 사람인지 궁금하다. 한번 돌아가면서 얘기해 봅시다. 궁금하다. 그거 너무 하고 싶었어요. 누가 먼저 얘기하시겠어요? 눈치 게임. 일단 저는 아니라고 얘기했고요. 저는 논문 쓸 때 그렇게 게임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기 싫은 거 하고 있을 때만 게임을 하는 그런 편입니다. 저는 게임을 진짜 안 하는데 그 이유가 한 번 하면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렇게 밤새서 눈 막 충혈돼가지고 막 핏줄 터질 것 같이 그렇게 하고 제가 한때 그 캔디 모 뿅뿅 그런 게임에 캔디 크러쉬? 캔디 크러쉬랑 비슷한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추석 때 동생들이 하길래 사촌 동생들에서 다운 받아서 하다가 그 추석 명절 3일 밤을 새고 그리고 이제 눈을 감았는데 눈앞에서 이제 걔네 그 캔디들이 막 자꾸 터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날 그걸 삭제했어요. 잠을 못 자가지고. 결단력이 있으시네요. 네. 지은님은 어때요? 저는 게임을 원래 진짜 안 좋아했어요. 그게 사실 좀 저는 특이한 게 원래 이렇게 남자들이 즐기는 좀 컨텐츠 같은 거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유일하게 또 게임은 그렇게 안 즐기고 되게 재미없고 싫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현지님이랑 비슷한 케이스인데 한 번 정말 재밌고 마음에 드는 게임을 딱 만나면 꼭 끝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냥 잠을 안 자요, 며칠 동안. 그거 끝을 볼 때까지. 그냥 뭐 몇 시간이라도 눈을 붙일 수 있는데 그것조차 안 하고 반드시 끝을 볼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불러도 못 듣고. 네. 누가 불러도 못 듣고 누가 좀 자라 그래도 안 자고 먹으라 그래도 별로 안 먹고 싶어요. 근데 저랑 같이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게임을 너무 좋아하고 그분도 저랑 비슷하게 한 번 게임을 시작하면은 암막 커튼을 쳐놓고 연출까지. 암막 커튼을 쳐놓고 지금이 밤인지 낮인지 뭔지 그냥 모르는 상태로 계속 게임을 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좀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몇 개의 제가 이런 유의 게임을 좋아한다라고 말을 했더니 컨텐츠를 몇 개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게임들을 며칠 동안 잠을 안 자고 제가 또 했어요. 그래서 약간 게임 세계에 좀 입문을 저도 하게 되긴 했는데 저는 약간 좀 서정적인 게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과격하고 막 이런 게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게임보다 좀 스토리가 있고 두뇌를 쓰는 게임들 그리고 뭔가 좀 서정적인 느낌의 게임들, 그런 게임이 힐링 어떤 게임들 거예요? 이런 것들 되게 좋아요. 일단 제가 해본 게임은 저니라는 게임이 있어요. 여행을 떠나는 게임이에요. 너무 예쁘고 재밌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도 이제 앉은 자리에서 끝판 깰 때까지 했고 그리고 또 제가 되게 사랑하는 게임 중에 모뉴먼트 밸리라는 게임이 있어요. 네. 그 게임은 1과 2가 있는데 1, 2 전부 다 앉은 자리에서 끝날 때까지 일어나지 않았어요.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근데 그 게임은 이제 머리를 쓰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두뇌 게임으로 이제 퍼즐을 풀어나가는 게임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유의 게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약간 모뉴먼트 밸리 같은 경우는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유명한 게임이고. 맞아요. 저도 진짜 게임 알못인데 그거는 얘기 들어봤어요. 네, 그런 거 좋아해요? 저 정정해도 되나요? 논문 쓸 때만 게임한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같잖아요. 정정하자면 저도 좋아하는 게임이 없어요. 아니요. 저도 좋아하는 게임이 딱 하나 있어요. 심즈는 심즈. 네, 그거는 정말 저도 밤새워서 하는 게임입니다. 갑자기 막 학습 게임 바라봐. 그래요? 저는 또 이제 게임 얘기하면 할 말이 있죠. 그렇죠. 저는 재미없을 때까지 해요. 지금 사실 재미없는데 하는 게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확실히 게임을 약간 아주 게임을 즐기는 사람은 아닌 게 뭐냐면 제가 싫어하는 게임의 장르가 다른 유저와 인터랙션 하는 건 제가 싫어해요. 근데 되게 컴퓨터 PC 게임들은 대부분 그런 게 많잖아요. 뭐 전략 게임이나. 근데 저는 그런 거는 딱 싫어요. 왜냐면은 제가 초보일 때 쟤 때문에 막 약간 이런 거 눈치 보이고 이래서 저는 다른 사람이랑 인터랙션 하는 게임은 시작도 안 하거든요. 해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제 고독하게 컴퓨터 알고리즘과 나와의 싸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끈질기게 했던 게임이 포켓몬고를 정말 끈질기게 했었고요. 맞아요. 네, 근데 그 포켓몬고도 그 다른 유저와 인터랙션처럼 나중에 생겼어요. 어디 그 가서 파이트 하는 그런 거 생겼는데 거긴 안 가요. 그냥 나는 오로지 잡는다.
오로지 잡는다 이런 스타일이고 지금은 포켓몬고를 지우고 나서 시작한 게 프렌즈 팝콘인데요. 프렌즈 팝콘이 지금 정말 사람들이 이제 거의 아무도 안 하잖아요. 주변에 하는 사람 없으시죠? 이거 3개 되면 팡 터지는 거. 근데 이거 프렌즈 팝콘 저도 지금 그 친구 리스트 중에 아직도 하고 있는 사람이 저희 엄마, 저희 아빠, 저희 외숙모.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딱 일어나면 엄마한테 하트 하나 보내고 아빠한테 하트 하나 보내고 외숙모한테 하나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레벨이 1673입니다. 이거 사실 근데 재미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이거 1000몇백 레벨 될 정도로 하면 재미없거든요. 지겹거든요. 근데도 잘 못 그만두겠어요. 왜 중독인가? 뭐지? 이걸 끝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숙제 같아요. 끝이 없잖아요. 끝이 자꾸 만들어낸 스테이지를. 자꾸 업데이트가 돼서 앱스토어에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은 또 늘어나 있고 늘어나 그러니까 언니 있고. 지금 윤셀럽님 때문에 지금 자꾸 그 개발자들도 안 만들고 싶은데 자꾸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걸 중독이라고 하죠. 네, 어쨌든 뭐 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정정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서 보통 게임 쪽에 계신 분들이 중독이라는 단어를 절대 그쵸. 쓰지 않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과몰입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절대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과몰입으로 네, 제가 프렌즈 팝콘에 과몰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막 눈이 빨개질 정도로 할 수가 없어요. 하트가 없어서. 아니 근데 사실 저는 과몰입? 저는 진짜 완전 제 주변에 완전히 미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지은 쌤 얘기 들으면서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게임을 즐겨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과몰입 혹은 중독이라는 표현이 더 와닿는 그런 상황까지 가잖아요, 플레이어들이. 근데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교육과 게임이 결합한다고 했을 때 긍정적인 느낌이 드는지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지 사실 좀 궁금했어요. 난 이렇게 끝까지 가봐서 게임을 교육에 접목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아까 얘기 들으면서 좀 들었거든요. 어떠세요? 그렇게 과몰입을 하신 경험을 하셨을 때 이게 게임에 접목됐을 때 어떨까? 아, 제가 한 것도 과몰입인가요? 지금 다들 서로 현실 부정하고 있는데 각자의 기준이 다르지만 지금 과몰입 얘기해서 지금 내 얘기하는 거야? 다들 지금 서로 미루기. 아니 왜냐면 제가 왜 그게 수면을 안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왜 게임에 중독이거나 과몰입이 아니라고 생각했냐면 게임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저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리고 저는 아까 전에 성혜님이 그 끝을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게임 중에 끝이 없는 게임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게임을 아예 시작하지 않아요. 저도요. 네. 그게 제가 게임을 고르는 되게 중요한 선택 기준이에요. 이 게임의 끝이 있는 게임인가 없는 게임인가. 그리고 저는 그 게임이 아니라 뭐 드라마 볼 때도 중간에 못 끊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게임에 중독됐다거나 게임이라는 특정한 것에 과몰입했다라고 스스로 제가 생각을 안 했죠. 그냥 늘 과몰입 상태인 걸로. 그냥 삶의 과몰입. 정말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네요. 네. 그래서 게임 중독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하고 계셨나? 이렇게 미드 같은 거 시즌을 한번 열면 그냥 시즌을 전부 다 볼 때까지 계속 봐요. 뭐 시즌 1, 2, 3 이렇게. 맞아요. 제가 이어서. 저도 드라마는 그런 거 진짜 저도 그래가지고 또 그때도 밤을 샌 거에서 코피를 흘렸어요. 아니 그렇게 일을 하고도 멀쩡하셨던 분이 게임하고 코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게 트레이닝이 돼가지고 3일 정도는 새도 괜찮더라고요. 3일 지나면 그때 코피가 나요. 아니 뭔 소리야? 우리 좀 돌아갑시다. 근데 긍정적으로 보면 이렇게 자발적으로 계속 그 컨텐츠에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교육에서 잘 활용되면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얘기하면서 드네요. 포장이 대박인데요. 저희 매력적이다. 진행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게스트를 저희가 너무 잘 섭외했어요. 저 오늘 감사합니다. 진행 내려놓을게요. 원래부터 여기 계셨던 것처럼.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우리 얘기가 너무 샜는데 우리 빅게임을 처음에 이제 개발하시게 된 스토리를 듣고 있었죠. 이어가 네. 봅시다. 제가 사실 그 빅게임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기업에서 신입사원 교육에도 대기업에서 하고 있고 되게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픈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빅게임 하면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길거리 같은 곳이에요. 건물이나 그런 곳에 다른 스토리가 입혀지는 거죠. 가상의 스토리. 그래서 원래 내가 걸어다니던 곳인데 갑자기 다른 세계처럼 느끼게 사실 연출을 하는 거고, 그 안에서 내가 실제 플레이어가 돼가지고 미션을 해결하면서 이제 그 우리가 의도했던, 기획자가 의도했던 컨텐츠를 경험하게 되는 게 사실 빅게임인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가 런닝맨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저도 이제 게임 관련된 어떤 워크숍 같은 거를 듣고 거기서 이제 아주 기본적인 뭐 카드나 보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이게 너무 재미있다. 그래서 응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금융과 관련된 콘텐츠 기획을 하는 곳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여의도를 걷는데 거의 금융감독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금융회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애들이 여기 뛰어다니면 너무 재밌겠다. 이런 공간에 좀 들어가서 실제 저기 막 체험관도 있고 본인들 회사를 좀 홍보하기 위한 아주 좋은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서 안 들어가고, 사실 여의도 가면 너무 막 빌딩도 화려하고 이러니까 사람이 좀 위축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획을 해보자 해서 이제 좋은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사실은 이게 만들어지게 됐고요. 제가 이거를 PM 역할을 처음에 하면서 사실 다른 일도 되게 많은데 이게 너무 큰 사이즈예요, 사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사실은 받았습니다. 이따 얘기를 또 하겠지만 뭐 게임을 설계하는 사람, 메커닉을 잡는 사람, 그 앱 개발하시는 분, 디자이너, 뭐 스토리 만드는 사람 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실은 함께 만든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픈되어 있는 게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실제 이런 게임을 경험하고 싶은데 사실 기업에서 오픈 안 하겠죠. 자기네 고유의 컨텐츠인데 이게 외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안 하니까. 그래서 게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희 처음 만들 때 굉장히 많이 플레이 테스트에 참여해 주셨고 관심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리고 이런 빅게임이 몇 년 동안 유지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비용 이슈가 많아서. 근데 이제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저도 조직을 나왔지만 아직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게임이라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발하는데도 상당히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그렇죠. 했으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고, 네네. 그리고 운영을 하는데도 굉장히 비용 이슈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운영 이슈에서 사실 처음 개발할 때는 어떤 게임이나 프로그램이든지 기본적인 예산이 들잖아요. 근데 이 빅게임 같은 경우는 아까 성혜쌤이 좋아하는 포켓몬고. 그래서 처음에 이게 기사를 보시면 금융계의 포켓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가 많이 났어요. 중간에 저희가 AR 콘텐츠를 추가해서 넣기도 했고, 근데 이 개발하는 비용 이외의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게 사실은 NPC라고 하는 분들의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온라인에서 하는 게임들은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만 빅게임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서 하는 대규모 게임이기 때문에 NPC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NPC가 뭐예요? 넌 플레이어 캐릭터라고 해가지고 NPC. 그래서 발음이 부정확했나요? NPC. 그래서 NPC 분들이 저희도 한 12명 한 번 운영할 때마다 12명의 뭐 운영진도 막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비용 이슈가 좀 많아요. 그래서 빅게임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좀 한계나 허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숙련된 사람들이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게임에서 되게 중요한 게 아까 송혜쌤은 싫어한다고 했던 상호작용. 특히나 교육용 게임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상호작용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NPC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 이슈가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 NPC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사실 게임을 좀 옛날에 하긴 했거든요. 갑자기 갑자기 막 아까 심슨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요. 근데 약간 뭔가 이렇게 상호작용하고 다른 유저들이랑 같이 하는 게임을 하다 보면 아까 송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보자로서 뭔가 그 게임의 규칙에 대해서 처음 배워야 되고 약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NPC를 클릭하면 NPC들이 여기서는 뭐 칼을 어떻게 얻어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해줘요. 그거를 NPC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도 실제 아이들이 저희 규칙이 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태블릿 PC를 다 한 대씩 들고 있어야 되고, 뭐 어디를 누르면 뭐가 나오고 이런 거를
영상으로 다 보여주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걸 기억을 못하죠.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NPC들이 아이들이 입장을 하면 튜토리얼을 같이 돌려줘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기도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운영진에게 보고를 하기도 하고 안전과 관련된 일들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빅게임에서의 NPC는 실제로 그 현장에서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온라인상에서의 NPC랑은 또 되게 다른 차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만큼 더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교육을 그 전에 미리 모여서 받고요. 그리고 이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해요. 뭐 여학교를 갈 때, 뭐 공학을 갈 때, 그리고 아이들이 뭐 어떤 행동을 할 때 케이스들이 자꾸 쌓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디렉션을 다 미리 주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이 그 세계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상의 스토리와 세계관에 몰입할 수 있도록 말투 같은 것도 막 특정 말투를 써요. 그냥 저희가 쓰는 일상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말투를 쓰지 않고 어서 오시게 뭐 이런 식으로 자네 입금했나, 뭐 상환을 하고 있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약간의 뭐라 그럴까 말을 계속 걸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하죠. 그 스토리를 좀 소개를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이게 먼 미래에 뭐 이렇게 해수면이 상승해서 이제 각자 섬으로만 존재하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3명이 한 팀이 되어서 각자의 섬을 살려야 합니다. 이런 스토리고 그 섬을 살리려면 다른 섬과 이제 거래를 하면서 무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역을 하려면 배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배를 살 수 있는 초기 자금을 대출을 해줘요. 현자가. 우리 현자라고 표현하는데 현자가 이제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금을 상환하는 과정. 그러니까 무역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상환을 하거나 뭐 재투자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상환을 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더 많이 돈을 번 아이들이 1등, 뭐 1등이라고 표현하진 않고 이제 뭐 레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배지나 이런 것들을 선물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안에 금융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녹아 있는 건가요? 일단 대출을 받는 것, 그리고 대출을 상환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핀테크가 중요하잖아요. 요즘 핀테크 시대인데 그 앱에 있는 화면 자체가 실제 은행에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뭐 이자를 뭐 나간 거를 확인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물건을 보낸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상환하는 금액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거래를 많이 할수록 저희가 어떤 뭐 추가적인 포인트를 주는데 거래를 많이 하는 걸 체크하는 리스트가 이제 신용과 관련된 거예요. 뭐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지, 이자를 착실하게 냈는지, 사실 이런 게 저희 실생활에서 저희 신용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또 할 수가 있고 AR 콘텐츠로 저희가 개발했던 거는 위변조 화폐를 찾는 또 AR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위조화폐가 유통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를 찾아서 신고하면 뭐 추가적인 또 포인트를 준다. 이런 퀘스트들이 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금융에 대해서 많은 콘텐츠를 얻어가기는 하죠. 근데 저희가 이 게임을 처음에 만들 때 게임 설계자랑 저희 이제 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거 끝났을 때 애들이 1번부터 10번까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용 전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해? 아니면 끝났을 때 인생에선 금융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걸 느끼는 게 중요해. 너무 지금 나른했는데. 그랬어. 그래서 그거를 정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사실 첫 번째,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아이들이 확실히 알고 간다로 가면 사실 결과가 되게 명백해지잖아요. 사실 클라이언트가 볼 때 애들이 이것도 알았어? 이것도 알았어? 근데 저희는 약간 후자 쪽의 경험을 선물해 주자는 것에 포커스를 좀 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처음에 이 기획안을 가지고 윗분들, 그러니까 결제를 실제 하시는 분들을 설득하기가 되게 쉽지는 않았죠. 목적 자체도 그렇게 뒀고 이거를 이해하는 분이 사실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 더 많은 이런 게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과 게임이 결합해서 잘 운영되는 사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도인가요? 그때 한번 이 게임에 참여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때 제가 인상적이었던 그게 뭐였냐면 그 금융사기를 저희가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융사기 구제 신청을 하러 갔던 게 인상적으로 기억 남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름 얘기하면 안 되나요? 어떻게 뭐 사기를 당하는지는 뭐 말해줄 수 없지만 그 안내를 하고 내용을 다 넣어놓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사기를 당할 수 있는지도 연출을 해놔요. 그래서 실제 아이들이 사기를 당할 확률이 사실 젊은 사람들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20, 30대가 사실 사기를 꽤 많이 당하고 사회 초년생들이 요즘에 신종 사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사례를 다 알려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다만 아이들이 끝났을 때 내가 내 정보 잘 안 지키고 이거 소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내 돈이 한순간에 나가는구나. 근데 아이들이 이게 진짜 돈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한순간에 자기 계좌에 태블릿 PC 자기 계좌에 돈이 사라지면 엄청나게 실망을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돈을 또 만들어가는 과정도 음. 계속 하니까 막 거래를 하고 뭐 이렇게 맞아요. 해가지고 이게 차곡차곡 쌓이는 재미를 봤는데 이게 한순간에 잃어버리니까 저도 되게 실망했었거든요. 하지만 다시 다 금융감독원에서 네. 저희가 금융감독원의 성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게임 내에서 그런 그 성자가 다 구제를 해줍니다. 정말 성자네요. 세인트. 진짜 확 와닿네요. 네, 성자 그리고 은행을 현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구성을 했었죠. 근데 제가 사실 이 게임 기획을 여러 사람이랑 했다고 아까 했잖아요. 근데 그 게임 기획하면서 저도 기획 교육 공학을 공부를 했지만 그리고 학교에서도 내 수업을 내가 스스로 디자인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하면서 되게 많이 반성을 했던 부분이 많아요. 너무 섬세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물론 다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아까 뭐 사기 얘기를 했는데 게임을 기획할 때 어디까지 하냐면 그러면 애들이 갑자기 계좌에 돈이 사라지면 어떤 감정이 들까? 너무 많이 좌절하면 다시 하고 싶지 않지 않을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얼마만큼을 가져갔다 다시 줘야 되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NPC의 용어나 뭐 대처도 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래서 그때 뭐 날씨 근데 우리 여름에 이거 하잖아. 그러면은 돈도 잃었는데 밖에 나가서 떼한볕에 걸어서 거기까지 갔다 오면 너무 힘들지 않겠어? 그럼 중간에 이벤트 존을 만들어야겠다. 거기서는 좀 게임의 좀 요소로 재미있게 좀 추가적인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보자. 얼음도 같이 주자. 음료수도 주고 막 그래서 막 하이파이브도 막 해주고 막 이렇게 약간 화이팅하는 존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뭐 보물섬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존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만드는 과정이 정말 섬세하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수업을 디자인했으면 정말 좀 달라질 수 있었겠다.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해야 되는군. 이런 거를 진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이거 기획하면서. 지금 이 교육이 운영되는 동안도 이제 많이 지켜보셨잖아요. 주로 이제 중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네네. 그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제일 재미있었던 반응 중에 하나는 얘네들이 대출을 받은 다음에 상환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를 얘네들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막 무역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목도 아프고 막 여기저기 찾아가서 막 물건 거래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힘든 거죠. 왜냐면 플레이 시간이 거의 2시간 반 정도거든요, 총. 그러니까 다리도 아프고 어떨 때는 누구는 안 판다 그러고 난 팔아야 되는데 막 이러니까 어떤 애가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 대출 때문에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겠다. 그런 거 설문조사할 때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아이들이 대출을 상환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돈이 자기 통장에 들어오잖아요. 거래를 해서. 그러면
계속 갚아요. 조금씩 계속 들어오면 계속. 근데 저희 게임 중에 아이템을 계속 조합하면 하나당 굉장히 비싼 아이템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아이템을 거래를 안 하고 계속 킵을 해놔요. 더 비싼 걸 만들려고. 점점. 근데 계속 상환을 해야 되는 애들은 아니야. 빨리 팔아서 일단 빨리 돈으로 만들어서 일단 대출을 빨리 갚아야 돼. 이런 아이들이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끝까지 그 밑에 있는 아주 희귀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에 몰두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출 상환을 잘 안 해요.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공격적인 스타일. 투자를 하는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본인이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체크해보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설문조사 때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 양태가 보이는데 일단 대출 받을 때 남학생들은 저희가 5천까지 예를 들어 해주면 5천을 다 해요. 거의 다. 근데 여학생들은 안 그래요. 여학생들은 좀 한 3천, 뭐 3,300, 막 이렇게. 좀 계산을 해서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이 시스템, 그러니까 이 게임 세계 안에서 자신의 스타일을 좀 점검하는 거, 이게 좀 저는 많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재밌다. 그러니까요. 네. 거기서, 저도 사실 그 금융에 있어서 자신의 이제 스타일을 체크해보는 그 체크리스트를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 이제 해주셨던 분이 그쪽 분야에서는 이제 제일 유명한 설문이라고 하면서 했거든요. 정확하게 누구의 설문지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근데 제가 그거 해보니까 저는 최고의 안정형, 최극단의 안정형에 있더라고요. 대출해야 이 게임 네.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겠어? 아,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저희가 대출 신청서를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얼마를 실제 대출 신청서랑 똑같이 생긴 똑같이 거를. 생긴 거를, 그러니까 아예 똑같다기보다 어쨌든 그 항목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 신용대출인지 담보대출인지 뭐 애들이 뭐 모르고 담보를 막 너가 무슨 담보가 자네가 무슨 담보가 있지? 말하면서 옆에서 눈 2개 신용대출 콩팥 2개 신용대출 받고 그리고 애들이 이제 앱에서 자꾸 이자가 나가니까 이제 그런 것들 경험하면서 진짜 이자 너무 무섭다 또 나갔다 뭐 이런 것들 너무 재밌죠 아이들 보면서. 그래서 의미가 있었던 교육이고 실제 많은 학생들이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계가 좀 있어요. 저희가 한 플레이당 45명에서 50명이거든요. 그리고 2시간 반이고 뭐 NPC들이 고용돼서 하기 때문에 하루에 뭐 3번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보통 하루에 2번 정도가 하루에 100명 최대 이 정도라서 사실은 쉽게 참여하기는 어렵지만 좀 확장이 돼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몰입을 금방 많이 하나요? 역시 확실히 고등학생, 중학생 쪽 다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이런 거를 너무 신기해해요. 그러니까 강당에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무대 연출을 하거든요. 그럼 현수막을 정말 많이 달아요. 저희가 연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뭐 다 코스튬도 입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신기해하면서 빠져드는 거죠. 이 세계에. 그리고 실제로 몰입을 안 할 것 같지만 나중에는 저희랑 똑같은 말투를 쓰면서 자네 그것을 가지고 있나? 나에게 좀 주게 막 이러면서 엄청 몰입을 해서 플레이를 해요. 그래서 이게 게임이 가지고 있는 되게 장점이구나 싶은 거를 저도 이거를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어요. 하지만 물론 한계점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게임 자체로만 훌륭하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고 이 전후에 추가적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 저는 궁금한 게 그 게임이 어쨌든 약간 교육용 목적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금융 지식에 대해서 많이 이제 뭐 향상이 됐는지에 대한 그 사전 사후 검사 같은 거를 하셨나요? 저희가 지식 뭐 이거를 알게 됐습니까? 이런 체크는 하지 않고 이제 본인의 스타일이 어떤지를 확인했는지,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인지를 체크를 하고 이 관련된 분야, 그러니까 물론 뭐 만족도, 단순히 뭐 이거 재미가 있었는지, 뭐 이게 끝나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까지는 하는데 사실은 그 정도까지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2시간 반에서 아주 맥시멈이 3시간인데 사실 앞에 그 아이들이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뭐 튜토리얼 돌리고 하는 부분이 상단에 있고 또 후반부에 결과를 가지고 이제 보상, 배지를 주고 이 프로그램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까지 하면은 아이들이 실제 플레이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 2시간이면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사전 사후를 하기가 너무 굉장히 적고, 네.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정량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음. 어려움이 있어서 저도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면서도 아쉽다. 근데 보통의 게임들이 사실은 일회성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들이 아직은 많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네. 들어요. 저는 궁금한 게 아까 뭐 튜토리얼 같은 것도 얘기하시고 NPC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규칙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뭐 사전에 어느 정도 뭐 내용 지식에 대한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후에 그런 거를 교육을 한다거나 하는 게 또 따로 있을까요? 사실은 그 게임 규칙, 게임에서 되게 중요한 게 정확한 규칙이거든요.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규칙을 관련된 건 영상을 봐요. 영상을 보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그 NPC와 함께 튜토리얼을 어느 수준까지 할 건지를 사전에 정해요. 정하고 그리고 중학교는 굉장히 자세하게 해줘요.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는데 요즘 이제 요즘 학생들이 사실은 게임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잖아요. 그래서 고등학생들보다 중학생들은 게임을 금방 이해하더라고요. 확실히. 그리고 다양한 형태,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플레이어들이 많이 나왔던 게 오히려 중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게임을 소개하거나 게임 퀘스트를 설명하는 판넬들이 많이 서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요즘 느낀 게 애들이 글을 안 읽어요. 애들만 정말 모든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옆에 써 있는데 NPC한테 그냥 물어봐요. 애들이 설명해 달라고 또 친절하게 설명해 주니까. 근데 중학교 애들은 더 안 읽더라고요. 고등학생들보다. 근데 중학생들은 게임의 규칙을 정말 빨리 파악해서 예상치 못한 이런 편법을 쓰는 학생들이 좀 나왔었어요. 재미있는 편법. 예를 들면 저희가 계좌 거래를 많이 하면은 보너스 포인트를 주거든요. 근데 한 번에 100을 보내면 되는데 나눠서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 사례도 생기고 그래서 게임을 할 때마다 진화하고 있는데 게임은 계속 진화합니다.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고 퀘스트를 깨는 방법을 노하우를 얘가 익힌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팔아요. 그 능력을. 내가 이거 깨줄 테니까. 인건비를 달라고. 인건비를 달라. 어머.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중학교에서 나왔어요. 어머, 그래서 어머. 프리랜서의 피가 흐르고 있네. 우리가 너는 굶어 죽지 않겠다. 대단하다 너는 진짜. 정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운영진에서 다 보고 있거든요. 메인에서 앱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근데 이걸 인정할까? 인정하지 말까? 그러다가 아니야. 이건 현실 세계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럼요. 재능을 사고 팔 수 있지. 그래서 인정해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 게임에서 편법을 쓰는 뭐 해방꾼이라든지 규칙을 어기는 자들이 늘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도 특히나 빅게임은 아주 순발력 있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이슈입니다. 너무 재밌는데? 그니까요. 우리 오늘 뭐 얘기해야 되고 빅게임 설명만 듣다가 끝나겠는데요. 아니 너무 재밌는데? 아니 그리고 그냥 다음 주부터 여기 오셔가지고 진행하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너무 팟캐스트계 잘하시니까. 유재석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아니 누가 그런 얘기를 해? 저희 또 다음 에피소드까지 모실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막 훅훅 가는데요. 그러면 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다음에도 미인할까요? 구독 미인. 팔로 미인, 하트 미인. 많은 댓글과 후기 후원 부탁드립니다.